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게 이제 바로 알트 시즌 아니겠습니까? 알트 시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알트들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17년에는 알트를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알트 투자가 알트코인이 그닥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진짜 정말 많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 뭐 이번 주 안에 상원 통과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임박했다. 그쵸. 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드는 생각이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도대체 어떤 알트코인이 수혜를 볼까라는 드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스테이블 하잖아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얼마나 보겠어요. 뭐 끼케야 그 환율 그쵸. 한 차익밖에 없는데 조 선생님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알트코인을 찍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뭘 투자하면 되나요? 네, 일단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작년부터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기관들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니까 알트 코인들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뭐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코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그 투자 이런 하는 이 패턴 같은 걸 좀 보면은 항상 뭔가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와 연관져서 뭔가 생각이 파생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투자할 게 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 그 좋은 소식과 맞물려서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좀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어.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져. 미국 재무부가 추산한 건 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터질 거다. 지금 한 2,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알트코인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알트코인이 수혜가 될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변환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거든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발행해 놓고 지갑에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라도 한다.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을 해서 뭐 USDC나 USDT끼리 묶어서 유동성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RWA 체인에 자신들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스테이킹해서 어떤 높은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헤지 펀드들이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 뭐 어떤 종목이 좀 수익적으로 개선이 돼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관심이 끌어지니까 뭐 코인 가격도 좀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볼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앞으로 통과될 거다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반응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이미 반응을 했다고요? 이미 반응하고 있었던 것도 역시 있고 내러티브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어저께 뭐 좀 지갑 데이터들을 좀 보니까 역시나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트레이딩하는 그런 어떤 부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도 전부 다 그런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된 코인들을 다 지갑에 보유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도 결국 내러티브 투자인데 단기 투자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응할 것 같으니까 미리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놓고 있더라라는 게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이제 지니어스 이제 액트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통과가 될 것이고 물론 하원의 결정이 남았지만 이게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진될 거다. 그래서 빠르면은 이제 5월 말 그다음 늦어도 8월까지는 이게 어떤 서명을 통해서 법안으로 이제 추진될 거다라는 소식이 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럼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는 굉장히 좀 많은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거는 그럼 지니어스 액트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좀 주요 요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담보 자산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구성하는 담보 자산 자체가 미국 달러나 아니면 현금성이 좋은 이제 자산들로만 채워야 된다. 이런 어떤 구절이 있더라고요. 네네. 결국 그러면 기존에
디파이에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된 코인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코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자신들의 사업을 좀 변화시킬까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영위를 못하게 되거든요. 이 지니스 액트가 이제 추진이 되면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드 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은 미국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돼서 자신들의 전략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좀 사람들의 눈에 많이 좀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렇다면 수혜받을 코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섹터별로 한번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디파이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해요. 디파이 내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뭘까라고 하면은 메이커다오가 만든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 다이는 사실 처음에 시초가 이더리움을 담보로 네네, 해서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가 좀 디패깅되는 이슈도 있었고 한 번은 이제 이더리움이 막 30% 하락했을 때 메이커다오가 큰 손실을 봐서 굉장히 어려운 좀 상황에 처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커다오가 자신들의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락장에 미국 국채를 가장 먼저 사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흔하게 쓰는 용어지만 이 실물자산 토크나 RWA라고 하는 섹터를 누가 그러면 가장 선제적으로 리드를 했냐라고 했을 때는 메이커다오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다이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킹 풀에 예치를 하면 S 다이라는 걸 줬고요. S 다이의 이제 금리를 그 수익률을 5%를 확정해 줬었어요. 그럼 그 5%에 대한 금리는 미국 30년물 그 국채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디파이 금리가 1%에서 5%로 높아지니까 순식간에 이제 조 단위의 이제 자금이 이제 다이로 밀려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메이커 이제 다오가 이번에는 이제 지니어스 액트 때문에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친구들은 이제 이더리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 담보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잖아요. 근데 이 메커니즘을 좀 바꿀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미 이 메이커다오 자체는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니스 액트대로 아마도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프로토콜을 좀 개선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이가 더 이상은 이제 뭐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이제 미국 국채나 미국 달러 같은 어떤 현금성 좋은 자산을 구성해서 이제 좀 사업을 영위할 거다. 근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은 이제 메이커다오도 좀 주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이커다오가 이더리움 디파이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메이커다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한번 주목을 받고 여기에 이제 하나의 좀 가속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한 번 더 받게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건데 MKR이라고 하는 거버넌스 토큰이 있잖아요. 네네. 그 거버넌스 토큰을 강제 소각을 조만간 시킬 거예요. 그 소각 재원은 자기들이 벌인 프로토콜 수수료예요? 아닙니다. 에? 이게 창조 경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소각을 시키냐면 네. 지난 3년 동안 지갑에서 메이커다오를 이동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토큰이다. 라고 간주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너가 갖고 있는 그 메이커다오 거버넌스 토큰을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스카이라고 하는 생태계로 브릿지를 해라. 브릿지를 안 하면은 강제 소각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추산해 보니까 메이커다오 MKR 토큰을 그냥 오랫동안 이동 없이 갖고 있었던 비율이 10% 정도 된대요. 발행량에. 그래서 10%를 지금 소각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황당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발행량이 10% 감소하고 어.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법안이 이제 추진되면은 거기에 맞도록 이제 재설계를 할 것이고 그럼 자신들이 미국 국채를 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현재 미국 상대로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상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커다오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선제적으로 미국 국채를 샀던 그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꽤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미국 국채나 그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기준으로 추가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메이커다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한참 잊혀졌는데 그러게요. 네, 한참 잊혀졌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꺼내 볼 필요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봐야 될 게 이제 프락스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디파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 이 프락스는 이제 작년 이제 지난 상승장 때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코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테라 루나가 한창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때 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프락스 같은 경우는 메이커다오가 갖고 있었던 좀 약점을 보완해서 만든 거예요.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이더리움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어떻게 해치할까라는 사실 문제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해결책을 갖고 온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커니즘 자체가 50%는 이제 현금 혹은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뭐 국채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루어진 애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프락스도 워낙 오래된 이제 프로토콜이고 좀 수익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라 굉장히 많은 거의 한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미국 국채를 사들였었어요. 그래서 이 프락스가 지금 현재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결국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결국 이 디파이 프로토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미국 국채나 달러를 계속적으로 사들여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를 좀 시작할 거다라고 이제 아마 기대가 이제 되는 이제 프로젝트예요. 뭐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소식 들려오면서 중국에서는 이 프락스가 엄청나게 회자가 됐었습니다. 우리 프락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좀 관심을 많이 끌었던 이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가격 모멘텀을 좀 받았던 이유도 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거래하기 힘들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뭐 프락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신 이제 코인이 에테나일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많이 하세요. 에테나 같은 경우가 이번 상승장에 나온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이제 이 에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1달러를 입금하게 되면은 이제 현물로 이제 코인을 사고 그다음에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결국 그 펀딩 피라고 하죠. 선물 거래소에서 나오는 어떤 펀딩 피를 자신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E를 이 그 홀더들한테 나눠주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하락한 이유는 경쟁 상대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또. 예, 왜냐하면 이제 펀딩 피로 수익을 돌려주는 비즈니스를 이제 처음 이제 갖고 나왔는데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고 경쟁사들이 그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저런 구조는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에테나라고 하는 코인을 통해서 해야 되냐라는 이제 좀 얘기도 많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많이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에테나거든요. 그럼 에테나도 사실 그 미국 어떤 메이드 인 USA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 결국 법안대로 좀 자신들의 사업을 좀 바꿀 것 같아요. 그 의미에서 이제 최근에 RWA 레이어 1으로 확장할 거다라는 발표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컨버지라고 하는 새로운 레이어 1인데요. 그래서 RWA 레이어 1을 출시한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신들이 발행한 USDE를 이제 가스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USDE를 이제 담보로 하는 자산이 지금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거를 결국 미국 국채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마 사례가 될 거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에테나가 만약에 레이어 1이 출시되면은 결국 밸리데이터들이 이 에테나 코인을 사서 데이터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들어올 것이고 기존에 이제 비판받았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비쳤던 사람들도 결국 그러면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그다음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했을 때는 또 뷰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점을 들으면 이 에테나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블랙록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비들 펀드의 수익 증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하는 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규제의 어떤 틀 안에서 좀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에테나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코인 아닌가.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가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일단 드리자면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기존에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곳들이 지니어스 액트가 나오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알고리즘 스테이블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미국 자산 담보에 지금 그 비즈니스로 전환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알고리즘 스테이블은 거의 시장에서 퇴출 수술 받는 거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알고리즘은 더 이상 설 곳이 없고 결국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지만 되는 건데 사실 미국 시장은 포기할 수 포기하기가 없죠. 트럼프 시대에는 어떻게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이제 목표니까 결국에는 규제 안에서 움직일 거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분명히 좋은 어떤 시세가 저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질문이자 드릴 말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조 선생님 말씀하실 중에 그 MKR 주가 차트, 코인 차트 그리고 프락스, 에테나 차트 찾아봤어요. 차트가 처참해요. 맞아요.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네. 고점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까지 갈 길이 한참 옵니다. 한참 멀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야,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올라봐야 그 고점 회복할 수 있겠니? 와, 아니야.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중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건 후자 쪽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많이 떨어져서 다행이다?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얘네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2초전만 갔으니까 새로운 로드맵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소외를 받았던 건데 이제 소외받던 것들이 또 새로운 어떤 로드맵이 나오면 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괜찮다 본다. 그리고 신생 코인들보다는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되게 많은 홀더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물렸죠. 물리긴 물렸지만 한 주체가 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업사이드가 더 크다.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 일단 주목을 해야 된다.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뭔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합법적으로 확대가 될 테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섹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이제 디파이 섹터입니다. 야, 요거 주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요 부분이 조금 더 좀 흥미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할까? 이건 사실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스테이블 코인을 뭐 예치를 하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을 하든지 뭐 아니면 유동성 공급을 해서 뭐 일드 파밍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지갑에만 그냥 아이들 머니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 있으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드는 게 디파이 프로토콜 거래소죠. 탈중앙화 거래소가 가장 많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물론 발행사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도 수혜를 받겠지만 직접적으로 수익이 개선될 거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날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약간 뭐랄까 이 기대되는 이익이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이쪽 디파이 프로토콜 쪽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눈에 띄게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 자체가 워낙 낮았었는데 갑자기 뭐 한 달에 눈에 띄는 매출이 딱 생겨버리면 사람들이 뭐지? 좋아지나? 라는 기대감도 많이 생길 거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프로토콜인 커브 파이낸스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이 커브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자면 디파이 1세대잖아요. 그쵸. 메인 플랫폼이었어.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약간 뭐랄까 잊혀졌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이제 하락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이 커브 파이낸스 파운더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약간 대표적으로 코인 팔아서 집 샀다는데 그쵸. 그 아마 그 걔가 산 집이 호주에서 손꼽히는 대저택이라고. 가장 비싼 저택. 가장 비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런 나쁜 놈이야. 너팔티 했구나. 뭐 이런 사실 문매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파운더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커브 파이낸스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디파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래요? 네, 스테이블 코인 허브예요. 이 커브 파이낸스가 제공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USDC, USDT 혹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그냥 다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묶어가지고 유동성을 제공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유니스왑이나 뭐 다른 덱스들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시잖아요. 그럼 그 풀에서 그럼 트랜잭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저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디파이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의 큰 바구니를 갖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일들을 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커브 파이낸스가 최근에
블랙록이 만든 비들 쪽하고 또 협약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세 곳하고 이제 협약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비들 펀드였고요. 그다음에 비들 펀드 시큐리타이즈라고 해서 이제 그 금융 상품을 토큰화 시켜주는 맞아요. 대표적인 그거 했어. 플랫폼 그리고 엘릭서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랑 같이 협약을 해서 기간 전용 스테이블 코인 풀을 만들었어요. 아, 기관 전용이요? 네. 기간 전용이라는 말은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 아, 그럼 여기 KYC 리스크가 그렇죠. 퍼미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허가 받은 사람들만 좀 그 커브 파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할 수 있는 곳이 커브 파이낸스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지금은 다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레지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리스크가 약간 그렇죠. 있겠구나. KYC 이슈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커브는 네. 그게 지금 일단 해결이 된. 이미 테스트를 시작을 해서 풀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풀을 런칭을 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근데 아직은 그 규모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들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커브 파이낸스의 이제 대금 자체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커브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코인을 사야 되거든요. 이 커브 파이낸스 구조 그때 예전에 커브 워였나?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커브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많이 들고 있어야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 커브를 이제 모으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비슷한 일이 다시 그렇죠.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커브 파이낸스의 작동 원리는 자신들이 발행한 거버넌스 토큰을 이제 많이 갖고 있으면 거버넌스에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한 내용에 뭐가 있냐면 프로토콜 수익, 그러니까 커브 파이낸스가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어느 풀에다가 몰아줄 건지 수수료를 몰아줄 건지를 투표를 합니다. 그럼 그 투표할 때 더 많은 자기가 원하는 풀에다가 이제 더 큰 금액을 떨궈줘야 되니까 그 커브 파이낸스 코인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야 수수료 좀 줄 테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투표해라. 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표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쪽에다가 투표해줘. 뭐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20년도에서 21년도에는 아마 차트 보시면 알 겁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수급이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좀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인으로는 커브 파이낸스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차트 보시면요. 아까 커브워가 일단 출시되고 나서는 뭐 많이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다가 커브워 붙으면서 다시 커브 파이낸스 토큰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마 처참할 겁니다. 맞아요. 네. 지금 거의 우양해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3개월로 봤더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업사이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사실 스테이블 코인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한번 반등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때부터. 그러네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시 커브 파이낸스가 다시 살아나나? 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이제 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막 협약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저점 대비해서는 엄청 오른 상태고, 근데 이게 더 갈 수 있다 생각되는 거는 아직 우리가 걷지 않는 길,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어떻게 이제 영위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니까 일단 관련된 코인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더 봐야 될 게 바로 유니스왑이죠. 오래됐죠. 여기는 네. 뭐 대표적인 이더리움 기반 대표적이죠. 덱스. 최근에 이제 유니스왑에서 트위터가 하나 올렸어요. 자신들이 출시되고 나서 자신들의 그 거래소에서 거래된 거래량 자체가 5트릴리언 달러래요. 5조 달러? 현물이잖아요. 이거 선물도 아니니까 그러네, 레버리지가 그러네. 없어. 레버리지가 없네 여기는. 그래서 엄청난 거래량을 사실 이뤄냈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에서 이종 토큰 교환은 유니스왑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커브인데 다른 어떤 잡코인이면 사실 유니스왑.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유니스왑에 그러니까 유니스왑을 통해서 뭐 이종 토큰으로 이제 교환을 할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코인을 바꿀진 모르겠지만 결국 수압이라는 행위를 할 때는 유니스왑을 쓸 것이고 이 유니스왑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니스왑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최근에는 유니체인이라고 해갖고 레이어 2도 발표를 했거든요. 한참 동안 사실 TBL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니체인은 망했나라고 생각됐는데 이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BL도 한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 하루 만에 300밀리언 달러가
달러가 넘는 금액이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니체인이 뭔가 그 시장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좀 이렇게 유치하는 좀 전략을 피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 오래된 사실 거래소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결국 이종 토큰을 교환은 유니스왑에 살 거기 때문에 유니스왑에 좀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유니스왑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또 보면 진짜 손이 안 나간 차트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21년도 포무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는 그 약간 주역 중에 한 명 아니었나요? 그쵸. 유니스왑이. 이더리움 가스비가 막 10만 원 했던 당시에도 어떻게든 코인을 교환하기 위해서 유니스왑에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니스왑 자체는 워낙 대표적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기업 분석을 요즘은 또 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나오고 비용이 산출되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면에서도 유니스왑은 좀 가치가 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FDB가 얼마죠? 63억 달러요. 63, 한 6빌리언 정도 되는 거네요. 그래도 이 유니스왑 자체가 이제 시총도 크니까 안정성이 또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 그 SEC와 소송 문제 있지 않았나요? 그거 해결됐나요? 해결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살렸어요. 실제로 차트를 보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정말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역시 다른 알트 약세와 함께 지지분하다가 또 최근 그래프를 보면 또 이렇게 약간 고개를 들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게 리플의 어떤 효과를 좀 받았어요. SEC가 고소를 취하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슈들이 많이 해소될 거다라고 할 때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한때는 뭐 유니스왑 다시 가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업비트에서 많이 샀었어요. 네. 그러다가 조금 이더리움 떨어지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또 생기면은 결국 또 다시 주목받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되는 거는 대출 프로토콜도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더리움 대출 시장이라고 할까요? 이더리움 기반 대출 시장은 거의 아베가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출 시장의 중요성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얻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 프로토콜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만 해도 8%에서 뭐 10% 가까운 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수요가 높으니까 비싼 이자를 주고라도 좀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약간 선물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베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만 하더라도 이제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수급이 아마 그쪽으로 쏠릴 것 같아요. 일드 측면에서는 또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다는 가정이면 결국 대출에 대한 수요는 올라올 것이고 그러네. 지금 현재 21년도 상승장 대비 한 10% 이상 지금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수요가 그만큼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출 시장이 엄청 활발한 시장이고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프로토콜들은 수수료도 수수료 수익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해서 기관들이 들어오면 다른 건 못해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스테이킹해서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 컨트랙 리스크만 감내할 수 있으면은 높은 수익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아베가 좀 그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베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아베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베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차세대 랜딩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차세대 이제 랜딩 프로토콜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몰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몰포라고 해서 이제 대출 프로토콜인데 이제 로봇벤처스라고 하는 이제 그 컴파운드 만들었던 사람이 네네네. 벤처 캐피탈을 창업했거든요. 네네.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키운 애들이에요. 이제 프랑스 애들이 만든 건데. 이거 네. 지난해 말에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모포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있는 랜딩 프로토콜이고 모포보다 훨씬 더 그 사이즈가 작은 게 좋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오일러라고 하는 좀 랜딩도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포나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아베에 비해서는 안정성은 좀 떨어지죠. 떨어지고 하지만 그리고 스몰캡이다. 시가총액도 좀 작은 편이고 네. 제가 대충 보니까 완전가치석이 그 아까 아베는 40억 달러가 넘었나요? 그런데 지금 이 모포 같은 경우에는 16억 달러 수준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 그 TBL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아베에 비해서 모포나 오일러가 조금 더 고평가된 국면이겠죠? 그래도 하지만 가자를 맺을 수 있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TBL이 1조 원이 다 넘어요. 네. 거버넌스 코인에 대한 가치는 낮지만 그 예치받은 이 코인들의 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기반의 랜딩 프로토콜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도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컴프 갖고 오셨네. 제가 네. 디파이 처음 시작한 게 컴프예요. 맞아요. 근데 이 컴프는
일단 구색을 맞추려고 쓴 거고 그 색을 맞추려고 쓴 거예요. 얘네는 사실 좀 별로 답이 없어요? 없어요. 아, 왜 답이 그래요? 없냐? 이게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컴프가 예전에 엄청 컴파운드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인데 거의 랜딩 쪽에서는 1등. 대출 쪽에서 1등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베가 올라갔더라고. 근데 하락장에 관련된 개발자들이 다 떠났어요. 신규 프로젝트 하느라고.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컴프에는 개발자가 없다. 네. 그럼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웃긴 게 컴프를 창업한 사람이 로봇벤처스의 그 투자 파트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게 모포란 말이에요. 모포라는 대출 프로토콜. 그럼 모포로 가야 근데 되겠네. 웃긴 게 뭐냐면 어. 그래서 컴프가 기술이 없다는 거 인정하고 모포의 기술을 라이선싱 해가지고 아발란체에 진출했어요. 아발란체가 아니고 폴리곤에 진출했어요. 왜냐면 아베가 폴리곤 디파이를 포기했거든요. 네. 그 근데- 수요가 없어서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높아요. 이렇게 아베 사이즈에는 적지 보이지만 신생 사이즈에서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조단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꿰차고 들어갔냐라고 하면 이제 모포가 꿰차고 들어갔는 컴파운드가 그러니까, 꿰차고 네. 들어갔는데 컴파운드가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까 모포 기술을 빌려갖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컴프는 사실 별로 이렇게 좀 주목을 안 해도 되는 대신에 차라리 모포가 더 낫다. 네. 아니 말씀을 네. 아니 구색 맞추려고 끼워넣었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뭐 그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도 그렇고 디파이 인프라도 그렇고 다 최근에 그 고개를 든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컴포는 답이 없네. 답이 없어요. 네. 뭐 그 만든 사람도 답이 없어서 어.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컴프는 보지 마시라. 네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가장 흥미롭습니다.